네, 이번 순서는요. 취업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두들겨 보십시오. 바로 열립니다. 열려라 취업은 시간입니다. 네,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해결사신데요. 지난주 첫 방송은 저희 이제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바로 그 창의적 문제 해결자, 그리고 공감 커뮤니케이터,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셀프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창의적 문제 해결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군요. 맞아요. 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 창의력이란 말은 참 많이 쓰는데 이게 그래도 개념이 확 잡히지는 못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의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첫 시간은 저희가 창의와 창조의 뜻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이 창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이 창이라는 한자가요, 바로 그 기존의 곡간을 도끼로 부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저는요 창의력 하면은 뭐 이렇게 엉뚱한 것, 독특한 것, 또 세상에 없는 것. 네.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살짝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 세계적인 창의력 컨설턴트인 앤드류 라제기가 리들이라는 책에서 비즈니스 창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창의성이란 당면한 과제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적 창의성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 창의성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시장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로 통합하고 재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바로 이 비즈니스 창의성이고 기업이 구직자에게 원하는 창의력 또한 그러한 창의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창의력이 아니라요. 비즈니스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창조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창의와 창조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짝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빅토라고 하는 한 세제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가 그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새로운 생각을 도출을 해냈죠. 하지만 이 매출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니레버에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유니레버가 합병을 하면서 그 회사의 기존 상품군만 인수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취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아이디어를 다시 취해서 현실화시켜서 큰 성공을 거둔 회사가 있었죠. 네. 바로 P&G고요. 이 P&G가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페브리즈로 탄생을 시켜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알려준 회사는 일단 아이디어만 낸 거였고 네. 결국 실행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가 그거를 실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오늘 네. 아침에도 페브리즈 뿌리고 왔는데. 그러셨군요. 그 창의는 그냥 생각만. 아니죠. 네. 옷에다가. 아, 네. 그 창의는 생각만 하는 거고. 네. 창조는 그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군요. 아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깔끔하죠. 네. 예. 페브리즈를 뿌리셔서 깔끔해지셨나봐요. 네. 이 창의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라면 창조는 실행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창의 플러스 실행이 되어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영어로도 창의가 크리에이션이라면 창조는 이노베이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어떤 위대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별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죠. 네. 네. 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말이죠. 그 창의 물론 좋죠. 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창조적인 인물로 좀 이게 재탄생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창의와 창조의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마 그 구직자 여러분들도 창의력을 해치는 나만의 비법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습관, 해치는 습관이 아니라 창의력을 배양하는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명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창의력 DNA 배양을 위한 비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구직자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오.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건데요. 저도 그런 거 필요해요. 네, 맞아요. 두 가지로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법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비법은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질문하라 왜? 라고 나왔습니다. 예. 네. 이 왜라고 이제 뭐 질문하는 어떤 습관, 네, 늘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네. 그런 자세로 임하라는 얘기인데 저기 왜요? 네. 그 왜에 대해서 네.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화면으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죠? 오! 네. 독수리 오용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바로 독수리 오용제. 독수리 오용제죠. 네, 네. 예, 그런데 예.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왜라고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세요? 뭐 무슨 왜요? 어떤 질문이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이 네. 매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제목이 독수리 오용제잖아요. 거기 네. 제목을 보면서 왜 독수리 오용제지라고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한번 던져봤다면 네. 그 따라서 질문이 또 나올 겁니다. 진짜 독수리 오용제인가?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우리의 뇌는 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독수리 오용제일까요? 한번 독수리 오용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할까요? 일단은 5명이 모두 형제여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5명이 모두 독수리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3호는 여성이고요. 네.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마지막은 참새에 해당이 되죠. 뭐 백조부터 시작해서 올빼미도 여러 명이 있어요, 섞여 올빼미. 올빼미도 네.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 오용제라는 제목을 제대로 고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잘못된 글쎄요. 거네. 이거 그냥, 예. 저 조류 형제. 조류. 조류. 안 되죠. 여자가 있으니까. 아, 조류 남매. 조류 남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조류? 아프면 조류 독감. 누가 아플 수도 네네. 있으니까. 오늘 방송 길어지겠습니다. 예, 네. 조류 오남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텐데요. 물론 이게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을 표방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은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법한 것에도 한 번도 왜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왜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역시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네. 왜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주변에서 또 내가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네. 왜 나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나만 하고 이렇게 쳐다볼까봐 질문을 네. 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서 왜 질문하지라고 여기는 것들을 흔히 도그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그마요? 네, 도그마.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도그마라고 보통 표현을 도그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맹목적으로 신봉되는 주장을 도그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도그마를 찾아서 그 도그마를 뒤집는 것이야말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창조적 기업이 되는 비결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구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어. 이 비법을 구직자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 도그마를 찾아서 자꾸 고구마 발음 고구마. 예, 자 그거를 네.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쓰는 게 당연한 인식인데 네. 그걸 뒤집어서 회사가 나는 반드시 채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것이 두뇌를 좀 더 윤활유를 주는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제가 또 하나 그 구직자를 위한 파워 활용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업계의 당연한 가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가정을 뒤집어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을 보실 때 그러한 내용을 어필하시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그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자기 기업의 도그마를 찾아서 챌린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창의적인 인재라고 여기시게 될 겁니다. 네. 오.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구직자가 있다면 저 같아도 그 구직자를 회사 어떤 브레인으로 뽑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그 사람의 열정을 봤고요. 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런 증거를 제시했으니까 네. 당연히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두 번째 비법도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관찰하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창의력 관찰. DNA를 배양하는 그 두 번째 비법, 관찰을 해야 관찰력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관찰력이 앞서서 이야기한 창의력에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에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특히나 비즈니스 창의성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고객들의 숨겨진 니즈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네. 그러한 노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관찰력입니다. 네. 아. 근데 기업들이 그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뭐 설문조사도 하고 네. 뭐 미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외에 별도의 어떤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한 기법들이 기업들이 과거에 아주 많이 행해오던 마케팅 기법들이었죠. 네. 그런데 그 고객의 숨겨진 니즈라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꼭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동차왕 포드 아시죠? 네.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들은 아마 더 빠른 말이라고 했을 것이지 결코 자동차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즉 소비자들 자신도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앞으로 뭐가 나오면 좋을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해서 그중에서 이제 잘 뽑아내야 된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혹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사례들은 좀 매우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강의 때 자주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닌텐도가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꾼 신제품이 있었죠. 예, 예. 바로 위라는 게임기입니다. 아, 위. 네. 이 위라는 게임기의 탄생 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신들의 그 게임기라는 상품에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엄마들은 왜 게임기를 싫어할까? 엄청 싫어하죠, 엄마들이. 그렇게 왜 싫어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으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엄마와 주부를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관찰을 시작을 했더니 왜 엄마와 주부들이 게임기를 싫어할까를 찾아내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왜 싫어하는 거죠? 왜 일단은 싫어하죠? 주부들은 청소하기 쉬워야 됩니다. 근데 게임기의 선들이 복잡하고 얽혀 있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먼지가 많이 낀다는 거죠. 아, 네. 게다가 그 게임기의 몸판이 울퉁불퉁한 것을 여성들은 좀 싫어합니다. 좀 너무 불편하게 생겼다고 해서 또한 아이들이 혼자서 게임 세계에 빠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었죠. 그렇죠. 네. 공부 안 할까 봐. 그럼요. 예. 그래서 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몸을 가만히 보면 게임이 움직이는데 자신의 몸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탄생된 제품이 바로 동작 인식이 가능한 깔끔한 디자인의 무선 게임기를 탄생을 시키게 된 거고요. 게임기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게 된 거죠. 이게 예.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야, 네. 관찰을 잘하면은 아이디어가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직자의 입장에서 이 비법을 또 취업하는 데 연결시킨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이번엔 제가 역으로 네. 예,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면 네. 구직자분들이 이 관찰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관찰력이요? 네. 관찰을 어떻게 모르겠네요. 창의력이 이렇게 부족하셔서야. 예, 네. 다른 건 잘하는데 그런 네. 관찰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는요,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조금 응용을 해보자면, 일단 어떤 사람이 서비스나 뭐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살 때 예.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관찰을 해서 거의 뭐 장단점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느꼈지만 레알 인재가 되실 겁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그러군요. 네네. 저는 그냥 인재예요, 인재. 예. 네. 그 구직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고객들을 가서 주변에서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대형 마트도 좋고요. 아니면 기업이 운영하는 상점도 좋겠죠. 그런 곳에 가셔서 관찰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숨겨진 욕구는 과연 무엇인지 또는 그 기업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등의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면접 때 또는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하시게 된다면 기업이 볼 때는 아주 뭔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진실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빈곤할까라고 탓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고객,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반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네. 아이디어는 눈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찰을 하긴 해요, 그래도. 네. 관찰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예, 저도 평소에. 저 커피숍 차릴 때 네.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나 안 다니나 관찰을 잘 했는데 그때 좀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제가. 예, 그리고 방송도 제가 모니터를 잘 해요. 그래서 네, 관찰해서 내가 방송할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도 관찰을 해요. 그러셨어요? 예, 여기랑 네, 조금 논지가 몰랐네요.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자, 어쨌든 이제 카카오톡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어떤 보시죠. 질문이 올라왔는지. 네. 창의력은 연상과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창의력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키워지는 부분인가라는 점, 뭐 관찰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인가? 예, 그런 사실 궁금증이 있긴 예, 하거든요. 관찰만 한다고 뭐 늘어요? 그럼 어떻게? 중요한 네. 거는 그게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 예. 도구를 그다음에 아이디어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아까 저희가 창조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그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연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카카오톡 질문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창의적인 형식의 문학 작품을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시대와 배경 그리고 상황, 인물들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도 이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주 설계를 잘 해두었기 때문에 질 높은 상상력을 좀 더 구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네. 그거 외에도 앞으로의 창의성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창의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역사와 철학 분야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리더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인문학과 철학에서 답을 구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아이고. 되고 있죠. 저는 관심 없는 것들만 이렇게 중요하게 돼 있네요. 네, 우리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노력 같습니다.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문학과 철학으로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보다 넓고 심오한 그런 어떤 사고의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굳이 여러분들 뭐 스펙 쌓기에만 너무 열을 올리지 마시고 틈틈이 이 문학과 철학과 조우하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책을 좀 많이 보세요. 네. 예. 자, 오늘은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잘 아시죠? 예. 그 작가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간 세계는 왜라고 묻는 사람이 지배해오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도 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시기 위해서 왜, 어떻게를 늘 습관화하시는 그러한 인재가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자 레알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1단계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는 이 창의력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법을 2가지를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저도 좋은 아이디어 좀 생각해 갖고 올게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꼭 약속했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관찰도 많이 할게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